안녕하십니까. 그 사단법인 그 한국농수산대 청년연합회 이제 사무차장 최한국이라고 합니다. 제2회 청년농업인 양성화 교육 2차 양돈학과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용준 강사님 이제 선배님을 통해서 이제 농업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먼저 정용준 강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양돈 전공이 몇 명이에요? 전부 제 다 학교에. 양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중소가축학과 12기 졸업생 정용준입니다. 그 경남 김해에서 양돈을 하고 있고 그 뭐 규모가 되진 않았지만 좀 나름 졸업하고 어 그래도 성공했다 싶을 정도로 이제 규모가 된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사장입니다. 그 제가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그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어, 여러 가지 질문과 토의를 통해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졸업하고 어떻게 농장 준비를 하고 일할 때 마음가짐과 힘든 점이 무엇이었나요? 농장 준비를 할 때, 굉장히 소규모 농가였어요. 뭐, 모도 한 120두 할 정도였는데, 우리가 농장을 경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사업체이고, 이게 내, 내가 너무 소규모다 보니까, 내 앞길이 보이지 않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좀 사업적으로 많이 이제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이- 지금도 뭐 학교에 기반이 없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소규모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대규모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 한 길을 좀 잘 하면 이 일이 좀 성공한 삶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장 준비를 학교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학교에 있을 때 5년, 10년, 15년, 20년, 뭐 길게 40년까지 이렇게 계획을 좀 세웠었어요. 근데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어, 그때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좀 많은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뭐 자금 조달이라든지, 어, 내가 한 이 나이가 되면 한 어느 정도의 규모, 그리고 뭐, 내가 뭐 6차 산업을 할 거면, 내가 이 정도의 영향력까지 키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양도는 자체로 6차 산업 하면 굉장히 전망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소규모 뭔가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고. 근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게, 어, 이 6차 산업에 도전하려면 자신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져야 돼요. 그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투자하고 있으면 뭔가 좀 갑갑하죠. 아무래도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돈은 안 되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농장이라든지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돈이 나올 곳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러고 6차 산업을 한다면 좀 더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 청년 양돈 후계자가 알아야 될 혹시 세무 지식이나 그런 게 뭐 있을까요? 간단한 거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질문했어요? 나 이거 받자마자 제일 궁금하더라. 저요. 아, 그래요? 아, 이게 뭐 저도 졸업할 때 이제 승계 때문에라도 뭐 여러 가지 알고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나와서 현장에서 할 때는 세무를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요. 이게 제가 아는 것보다 그 세무사가 아는 게 더 많아요. 근데 딱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이게 아무 세무사한테나 간다고 이 양도업에 특화된 세무사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 양도업에 좀 특화된 세무사를 찾는 게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를 고를 때 어떤 거를 좀 잘하는 사람을 고르는 게 좋다.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농업 쪽에 관련된 세무사가 있어요. 아, 경력. 그, 그 협회, 양돈협회나 이런 데 물어보면 그 음.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아요. 음. 한, 제가 보니까 한 10분? 20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곳에 맡겨야지. 그래야 우리가 뭐 유육돈 출하되는 거에 뭐 한 달에 몇 두가 출하되면 이게 비과세고 몇 두가 출하되면 과세를 내야 되고 뭐 법인세가 있고 뭐 엄청 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 제가 다 맞추려고 그러면 힘들고 세무사에 그냥 그걸 거기다가 뭐 한 달에 얼마씩 주고 그렇게 제가 뭐 거기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조언을 구하는 게 전 제일 빠르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이 세무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게 있는데 어, 집에 들어가면 승계가 지금 다들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아버지하고 이런 다툼이 있다고. 그러면 이 그것 때문에 이 질문이 온 것 같은데 너무 자신이 빨리 승계를 받으려고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갈등만 많아요. 주유할 때 저는 이 삼주유도 해보고 사주유도 해보고 삼주간 관리도 해보고 사주간 관리도 다 해봤거든요. 삼주유를 할 때는 어, 대체 포유 시설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3주 포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21일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19점 몇 일, 뭐 보통 한 20일에 떨어지거든요. 정확하게 21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체 포유 시설이 없이 3주간 관리해서 한다 그러면 이후 육성률이 약간 떨어지긴 할 거예요. 그럼 뭐 워낙 잘 키우는 농자는 뭐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웬간한 농장들은 좀 그럴 거고 이 레스큐덱 같은 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3주 이후는 아닌데 4주 이후인데 이거를 저거 약간 좀 빈막 같은데 이런데 이유할 때 그런 애들을 체중이 떨어지는 애들을 넣어놓고 그리고 자동급이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놓고 한 일주일 이후에 그러고 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이어서 3주 관리가 나은지 4주 관리가 나은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주간 관리 개념으로 해서 그냥 3주간 관리, 4주간 관리로 넘어가는 건데, 뭐, 장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3주간 관리, 4주간 관리는 그래도 뭐, 올인원아웃이 되니까, 그런 데서 질병적으로 좀 안정적이긴 하죠. 그, 일도 집중적으로 하고. 그런데 제가 이 3주간 관리, 4주간 관리 하다가 이제 현대화 사업 받아가지고, 주간 관리로 바꿨는데, 이유가 이게 그게 안 돼요. 그 데모 관리가 안 돼요. 데모 관리도 안 되고 처지는 애들 관리하려면 따로 돈방 두고 이래야 되는데 그 관리도 힘들고 이래서 저는 주간 관리를 했는데 솔직히 성적은 주간 관리가 더 좋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3주간 관리, 4주간 관리하면 단점이 저 정부 복수를 맞추기가 조금 어려워요. 뭐 후보 돈으로 대체로 넣는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발 왔던 모돈들이 3주간 관리, 4주간 관리하면 그 중간에 돌발이 와버리면 그 분만하는 것도 그, 이 3주간, 4주간 관리 중간에 분만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3주간 관리, 4주간 관리보다는 전 주간 관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하자 그러면 저는 3주간 관리 할 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양돈 이제 들어갔잖아요, 현장에. 그때 약간 지원 사업을 어떤 걸 받았는지랑 그런 거를 궁금해, 예, 해서 한번 질문을 넣었습니다.
예, 그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는데 학교 졸업하면 후계자 자금 신청해서 받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지? 아직도 2억인가? 생각은 이거 뭐 땅 산다고 쓰고 막 이러 하지 말고 내가 그 조금 규모를 만들고 할 생각이 있으면 모든 거 한 번에 받으세요. 한 번에. 좀 나눠서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쓰지 말고 저는 현대화 사업을 받고 ICT 사업을 받고 두 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받을 때 같이 후계자 자금을 받았어요. 저 졸업하고 7년인가 8년 후에 받았었거든요. 그 전까지 별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때 받아서 뭐 한 번에 이 농장을 만들 때 자금을 집행하니까 훨씬 더 좋긴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후배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나 그런 게 있으실까요? 음, 좀 졸업하면 경영적으로 좀 크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여기 저보다 뭐 더 많은 규모화가 된 친구들도 있고 하겠지만 좀 크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먹거리 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산업을 하고 필수 소비재인 산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한테 거짓으로 좀 다가가지 않을 정도? 어, 우리 같은 경우는 무항생제 농장도 아니고 햇섭 농장도 아니고 어, 친환경 농장도 아니에요. 근데 농장이 나쁘진 않아요. 그 제가 제 스스로 그걸 못 지킬 것 같아서 안 한 거예요. 다 만들 수는 있는데 서류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걸 유지하면 되는 거고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데 이걸 내가 유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거든요. 나는 그 소비자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부경에 출하를 했었는데, 뭐, 마리당 얼마씩 더 준다, 더 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동료를 좀 했었거든요. 음, 그때도 생각했어요. 나는 이 거짓말까지 해서 내가 이 소비자들하고 상대를 해야 되겠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모던 도태 있지 않습니까? 뭐, 다 쓰러져 가는 그런 애들은 저희 도태 안 해요. 뭐, 출하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깨버리거든요. 걔네들을 공판장에 출하해서 먹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어, 거짓말을 하지 마라. 뭐, 한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좀 시대를 앞서가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시대에 편성을 해서 가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 정주영 회장, 이건희 회장, 이해진 의장,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시대를 막 엄청 앞서가서 성공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가 그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내가 그 시대를 쫓아가고 지금도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이는 밥 먹으러 가도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제가 그 밥 먹으라고 누가 대표로 그 돈을 받아서 밥 먹으러 갈래요? 이 panel, 저요. panel, 저요, 받겠습니다. 성우현입니다. 성우현. 한 분한테 제가 돈을 좀 붙여드릴 테니까 식사라도 하러 가세요. 딱, 아, 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